네, 저는 풍수지리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평안한 공간과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런 전원주택 혹은 이런 집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집에서 살게 될 때 많은 우환이 닥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집을 찾으시면 분명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의 오랜 고서 금난경을 보게 되면요, 대부지지 원봉금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나오는 땅은 그 둥근 봉우리가 마치 금괴와도 같다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산들, 주변의 모든 지형 지물들을 해석을 해내는 전문적인 학문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뒤에 높이 솟아있는 것은 산이고 앞에 푸른 것은 물이니 배산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겠지만은, 풍수지리가 이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은 왜 그 옛날 수많은 왕들, 기득권들, 그리고 현대의 재벌가들이 풍수 전문가들을 옆에 두고 살겠습니까? 그만큼 풍수지리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이고 전문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지금도 전국을 다니고 있는 실제하는 이 풍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니 귀중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전원주택이든 집을 찾을 때든 무조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죠? 산이 보인다고 해서 산속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이와 관련해서 옛날부터 숲세권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를 찾을 때뿐만 아니라 각종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그냥 땅,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그 공간, 주변에 있는 그 산이 여러분들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곽 지역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명당터를 찾아서 좋은 집을 짓게 되면은요, 정말 빠르게 소위 말하는 발복을 받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땅을 찾게 되면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심에 사는 것보다 더 크게 소위 말하는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볼 자신이 없다, 그 외곽지로 가고는 싶은데 뭔가 잘 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도심 속에서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전원주택이 절대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모르고 갈 것 같으면은 전원주택 통해서 더 해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출장을 가서 타운하우스도 감정을 해드렸고, 청주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을 통해서 그곳에 집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감정을 해드리고 구조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드렸는데요. 이 의뢰인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주택이라든지 외곽지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집안에 어떤 아픈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자연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픈 그런 희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아픈 경험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전원주택지라는 그 해답이 오히려 더 큰 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땅을 보려고 하면은요, 진짜 그냥 전문가를 찾아서 보셔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앞에 산 있으니까 다 좋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다가 화를 입으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화를 입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숲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절대 그것은 아니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그 이외에 산에 대해서 오행으로 분류를 한다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산의 의미가 어떻다라든지 또 여러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을 동물로서 풀이하기도 하고 이론적으로도 또 다르게 풀이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그걸 보신다라고 해도 삶에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틀린 이론, 틀린 잘못된 내용들일 확률이 또 매우 높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것 절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얼마 전에 그 땅을 감정해드린 그곳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농수로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뭐 여기 수맥이 있는 건 아닐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수맥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당연히 물 숫자로 해서 엮일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주변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수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있는 땅에 뭐 수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이 그 옆에 바로 농수로가 있으니까 그 땅 수맥이 있어서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는 분들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꼭 의뢰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꼭 한 번씩 이렇게 말을 던지고 가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이 풍수라고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리고 쉽게 그렇게 남의 삶에 개입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평생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정보가 잘못될 확률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맞는 이야기,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으면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풀이를 하고 다니는 거, 풍수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땅을 해석을 하고 이 땅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탈신공 개천명의 일입니다. 즉 하늘의 공을 빼앗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풍수를 통해서 더 잘 살고자 하는 그 행동이 참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점,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 여러분들 딱 전원주택이 있는데 그 앞에 막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뭔가 우울한 감정이 들지는 않는지, 물에 압도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정말 말 그대로 물이 막 나오는 그런 땅이거나 흙 자체가 푸석푸석한 그런 사토가 아닌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서 물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시면 되지, 무조건 물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 혹은 무조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 시원해서 가까이 있으면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집을 찾는 분들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뭐 50대라든지 60대 초반 정도만 돼도 아직 건강하신 분들,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운전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외곽지로 가시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계속해서 도심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만약 어떤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어떤 외곽지로 들어가고 꼴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안정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 점도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 소중한 사람들이 아팠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집안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제 이야기를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집안에 그분들만 딸랑 놓고 여러분들이 밖에 외출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게 될 겁니다. 혹시 불을 잘못 켜진 않았는지, 뭐 물을 엎질르거나 유리를 깨가지고 다치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게 될 건데요. 그 소중한 가족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나쁜 일들, 불상사들을 한 번에 들이닥치게 되고 이미 들이닥친 이후에는 후회를 해도 늦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자연으로 가는 것은 좋으나 그 주변에 지인이 있거나 혹은 빠르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서 자연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접하는 그 의뢰인분들이 저의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린 거고,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풍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끝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럼 결국 내 마음 편하면 다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면서 사냐, 얼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더 행복하지 라고 하시는데, 그냥 무방비로 사는 것이 절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수고스럽더라도 준비하면서 지내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정으로 내가 자유롭게 지금의 내 몸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 그리고 앞으로 머무는 공간들을 통해서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자연의 그 좋은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